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미군이 움직이는 모습도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 한미연합군이 대규모 훈련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이상한 동향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 이런 거 관계없이 저는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대규모 공수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인저 부대 한국에 왔을까요? 이 정황이 지금 보이는데 지금 미국이 한국과는 지금 대규모 군사훈련 안 하니까 일본에서 아주 큰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수상한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전력들이 지금 한국으로 은밀히 들어온 정황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도쿄 인근 상공에서 갑자기 타다다닥 나타난 수상한 항적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갑자기 수송기로 보이는 이 그림이 무더기로 지금 보입니다. 2월 11일이에요. 2월 11일. 그래서 이걸 조사해 봤더니 바로 C-130 수송기들입니다. 바로 공군에서 운용하는 그런 수송기들인데 낙하산 침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들이죠. 소규모 정예 특수전 요원들을 실어 나르는 MC 버전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C-130입니다. 이게 지금 7대가 보입니다. 2월 11일 날. 그러면서 봤더니 이게 뭔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대가 계속 2월 11일, 2월 12일 연속으로 이 도쿄 인근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도쿄 중심부죠. 도쿄 중심부. 이 주변을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훈련을 하고 있고요. 낙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사진은 낙하 후에 이제 보급 물자를 그러니까 장비를 떨어뜨려주는 그 장비를 지금 떨어뜨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에 의해서 사진이 찍힐 만큼 아주 인접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적을 보시면 도쿄가 바로 이 지역에 있죠. 이 지역에 도쿄가 있는데 나리타 공항이 여기 있고 하네다 공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쿄 외곽으로 크게 이렇게 돌면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적을 보니까 두 대, 한 대 이렇게 해서 전형적으로 대규모 침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대가 먼저 가고 비스듬히 두 대가 먼저 가고 또 그다음 떨어져서 두 대가 가고 왜냐? 여기다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대규모 병력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다 붙어서 가면 낙하산에 엉킬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대가 가서 떨어뜨리고 또 지나가면서 또 두 대가 가면 또 떨어뜨리고 또 두 대가 가면서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한 대가 물자를 떨어뜨려주고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11일, 12일 이틀에 걸쳐서 오전, 오후 각각 2번씩 총 4번의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평가, 테스트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뭔가 하기 전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손발을 맞춰보는 그런 훈련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훈련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특이한 것은 이 C-130 수송기 7대 중에서 4대는 원래 이 요코타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그 요코타 소속의 수송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3대는 미 본토의 아칸소주에서 왔습니다. 아칸소주에서. 그렇게 해서 이 3대가 훈련을 했고 나중에 이 훈련 후에 다시 아칸소주에서 온 C-130이 한 대 더 왔어요. 그래서 아칸소주에서 총 4대가 왔고 그 중에 3대가 이 훈련에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참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할 때 희한하게도 거의 비슷한 공역에 울프하운드, 바로 CIA 그리고 티어 1급 특수부대를 실어 나르는 그 울프하운드 기체도 이 인근에 계속 비행을 같이 했던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비행기들과 같이 또 비행을 한 헬리콥터들이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뭐냐? 바로 해병 제369 경공격 헬기 비행대대에서 온 헬기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UH-1Y 여기다가 옆에 라켓포를 장착을 하고 이 지금 건식 형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H-1Z 바이퍼 공격 헬기 이렇게 해서 이 헬기들이 와서 이 수송기들 엄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송기 엄호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치가 해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해병대가 와서 해줄까요? 저 수송기들은 지금 공군 자산이고 저기는 주로 육군들이 타는데 왜 해병대가 와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장거리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침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인접 지역, 그러니까 뭐 한 200km, 300km 여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은 가서 뭔가 작전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멀리 있으면 아파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대는 강습 상륙함이 있습니다. 아메리카급, 뭐 샌안토니오급 이런 강습 상륙함들이 있죠. 그 강습 상륙함들에 이 헬기들이 실립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이 뭔가 공중 강습을 할 때는 해병대 헬기들이 가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배에 실어서 가니까 가장 멀리 갈 수가 있죠. 비행기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수단은 배입니다. 배. 배에 실어서 가는 비행기가 그러니까 제일 멀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 해군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병대들은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같은 이런 상륙함에 실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진에 침투를 하면 해병대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아까 이제 본토 아칸소주에서 C-130들이 왔는데 이 헬기들도 본토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자, 그런데 일본의 혼슈 남쪽에 이와쿠니 기지가 있고 여기는 바로 해병 항공단 기지입니다. 여기에 이 헬기 부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본에서 도쿄에서 훈련을 하면 이 헬기들이 와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미국은 또 그런 나라가 아니죠. 뭐든지 실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와쿠니 기지 소속의 헬기들 놔두고 똑같은 비행기들이 있어요. 이와쿠니에. 그런데 하필 캘리포니아의 캠프 펜들턴에서 지금 이 헬기들이 와서 엄호를 해주고 공중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 또 더 희한한 게 또 있습니다. 훈련 실시 당일 11일, 12일이죠. 2월 11일, 2월 12일 이때 주한 미 육군 고위 관계자가 훈련장을 방문한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 바로 주한 미 육군의 C-12U VIP 수송기가 이틀 연속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바로 C-12U라는 수송기인데 뭐 수송기라고 하는 것이 뭐 물자 수송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사람 태우고 다니는 VIP 수송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한미 육군 소속입니다. 주한미 육군 소속의 이 VIP 수송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장성급 이상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1일, 12일 이틀 연속으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이틀 연속으로 주한미군 소속의 장군이 지금 이 지역을 이틀 연속으로 방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장군이 갔는지 뭐 대령이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송 용도는 뭐 그런 정도 VIP를 실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과연 이 훈련과 연계해서 왔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왔는지는 이 정황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저희들은 이런 사진들 여기에 달린 캡션들 이런 걸 가지고 정보 분석을 하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에 전화 걸어서 그 왜 갔어요? 물어볼 수는 없죠.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죠, 당연히. 그래서 봤을 때 뭔가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요, 미 본토에서 온 수송기, 일본에도 있지만 또 미 본토에서 추가로 증원되어서 아칸소주에서 온 수송기 합해서 이틀에 걸쳐서 두 번 해서 4번이나 공중강습훈련을 대규모 공중강습훈련을 했고 그 시기에 같은 시간에 울파운드라고 CIA나 또 티어 1급의 최강 특수부대를 실어 나르는 그 수송기도 같이 인근 공역에서 작전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항공 지원해주는 화력 지원을 해주는 이 헬기들은 해병대가 따라갔고요. 그것은 이제 강습 상륙함이 멀리 따라가서 해준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시기에 주한미군 장성으로 보이는 인사가 이틀 연속으로 요코타를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훈련에 참가했던 이 아칸소에서 왔던 그 수송기가 느닷없이 그 다음날 우리 오산기지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쪽에서 온 항적이 보이죠? 이 항적이 일본 쪽에서 왔는지, 왜냐 이 제천 지나서 충주 상공에서 지금 이 트랜스폰더를 켰는데 트랜스폰더를 켰다는 것은 내가 여기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저 같은 사람 보고 정보 분석을 하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2대만 켰습니다. 그러면 아칸소에서 4대가 왔는데 그 4대 전체가 지금 오산으로 다 왔는지 아니면은 2대만 왔는지는 모릅니다. 2대만 일단 트랜스폰더를 켰는데 그 위치를 보면 충주 상공에서 켜서 오산으로 왔어요. 그럼 이게 일본에서 다이렉트로 날아와서 지금 여기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여기 황병산 대관령 남쪽에 황병산 우리 특수전 훈련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특수전 훈련을 하고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트랜스폰더를 충주 상공에서만 켰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국의 그 아칸소에서 왔던 수송기, 일본에서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했던 그 수송기가 오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콜사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콜사인. 하이브 61.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하이브 뭡니까? 벌집입니다. 벌집이 어떻게 생겼죠?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구멍이 있고 거기에서 대량으로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벌들이 쫙 나와버리죠.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수송기 자신들이 우리는 이런 일 하는 거야. 벌집처럼 대규모로 병력을 쏟아 붓는 이 역할을 하는 비행기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 이름을 벌집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들이 오산으로 왔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빈 비행기로 왔는지 그 안에 병력을 태우고 왔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력을 태우고 왔다면 이것은 굉장한 사람들을 태우고 온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이 수송기들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수송기들은 바로 아칸소에서 온 이 수송기는 제41 공수비행대 소속의 수송기들인데요. 이 제41 공수비행대는 굉장히 큰 전과를 올린 전력이 있는 부대입니다. 왜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나마 침공 그리고 그레나다 침공 등 제75 레인저 연대가 동원되는 대규모 공수작전에 다수 투입된 전력이 있는 특수부대 장거리 원정작전 지원 전문 비행대로 본토의 아칸소주 리틀락 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C130J 다시 30 버전인데 이 C130 허큘리스 수송기는 일반 동체형이 있고 그것을 동체를 더 길게 만든 장 동체형이 있습니다. 롱 버전이 있죠. 롱바디. 그런데 이게 롱바디 버전이에요. 이 레인저들은 이 롱바디 버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병력은 병력대로 태우고 여기다가 이제 동체가 기니까 여기다가 장갑차나 이런 장비를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인저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티어 1급 최강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뭔가 특수작전을 할 때 그 인근 지역을 화력 지원해주고 적의 증원부대가 못 오게끔 막아주고 하는 그 티어 2급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인저예요. 그러면은 화력 지원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신들도 중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낙하산만 들고 뛰어내려서는 중화기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왜? 장비를 실어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버기카라든지 이런 장비를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화력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레인저들을 주로 실어나르고 특수작전을 지원하는 그 부대가 바로 이 41 공수비행대고 그 부대에서 도쿄 인근으로 와서 4대가 이틀 동안 4번에 걸쳐서 공중강습 훈련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자, 이 41 공수비행대의 승객은 레인저 연대인데 이 레인저 연대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경보병 부대로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이용해서 티어 1급 특수부대의 특수작전을 지원하는 티어 2급의 정예 특수부대입니다.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블랙호크 다운을 보면 그게 주인공이 바로 이 75 레인저예요. 그 75 레인저가 주인공은 델타 포스를 그때 지원하는 임무였는데 그 이제 또 보면은 델타 포스도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티어 1을 지원하는 티어 2급의 레인저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호크 다운인데 거기에 나왔던 부대가 레인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전을 하러 온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미국 침투작전의 선봉인 레인저 일본에서 훈련을 마치고 우리 한반도에 왔을까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황들 F-22가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공항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MC-130 수송기에서 공군 최강의 특수부대인 STA
요원들이 적광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신속하게 재급유를 하는 이 훈련, 그리고 해병대가 장거리 공중 급유를 해가지고 적진에 침투하는 훈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해병대가 적의 이름, 즉 한글이 적힌 상가를 점령하는 훈련, 그 훈련장 사진들, 이런 거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나 준비한다고 모든 것을 실행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이제 2월 중순이 다 지금 완전히 됐는데 3월 위기설, 지금 며칠 후면은 이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이때 주로 도발을 했는데 이제 도발을 할까요? 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과연 언제까지 도발을 하지 않고 버틸까요? 이번 한미연합훈련, 원래는 키 리저브 훈련, 독수리 연습이라고 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작년에는 동맹 19-1 동맹훈련으로 했는데 올해는 동맹자를 붙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훈련은 합니다. 그것이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이 훈련에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반응을 보였을 때 미국은 어떻게 반작용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저희 바람은 좀 세게 반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 세게 나와야 김정은이 무서워하겠죠. 김정은이 무서워하지 않는 반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김정은이 무서워할 수 있는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만 하지 말고 정말 좀 실행도 좀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제가 실어서 이 지금 정황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레인저, 한국에 왔을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